자, 오늘은 우리 김성규 소장님 모셨거든요. 그 네. 이유는 우리가 글로벌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미국에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거든요. 맞아요, 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김성규 소장님한테 우리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시장으로 강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한 1조 1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 뭐 기관은 뭐 매도, 개인들은 또 엄청 또 엄청. 매도가 네. 나왔네요. 또 맞아요. 그죠? 네. 막 거꾸로 가죠 최근에. 근데 외국인이 오늘 들어온 게 이게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또 단타를 치러 들어온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문현준 매트는 어떻게 시장 보셨나요?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또 오늘 종가에 네. 가까워질수록 네. 매수세가 또 많이 붙더라고요. 붙었어요. 예, 네.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번에도 종가에 붙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거의 종가에 말아 올리면서 네. 사람들을 또 현혹시키고 다음날 또 매도세가 나오면서 또 물량 터뜨리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단타하는 모습이 좀 네.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연속성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많이 남게 될 텐데 저는 이거 단기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단기적인 흐름을 만드는 이유는 역시나 뭐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뭐 혼동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통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함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은 호재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하면 악재도 없다 보니까 시장에 호재로 만들 수도 없고 악재로 만들 수 없으면 그냥 시세 변동이나 만들어 보자. 약간 그런 뉘앙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은 김성규 소장님 나오셨네요.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소장님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얘기했고 우리 소장님 많이 기다리신 분이 딱 많이 계셨어요. 제가 네. 딱 적재적소에서 딱 우리 불러왔어요. 우리 네. 소장님을 소환해 왔는데 소장님 외국인들의 자금은 어떤 성격이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은 우선은 단타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네. 지금 금융권으로 일단은 돈은 네. 들어올 수 있는데 네. 들어오는 게 일단은 증권 즉 증시보다는 일단은 채권적으로 더 많이 많이 몰릴 거라고 들어왔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앞으로 그 한국은행에서 더 많은 그 금리 인상이 인상. 들어갈 거니까 예. 그런 금리 인상이 들어가면은 이게 재미있는 게 미국 국채보다 더 이제 이율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안전한. 현재 전 세계에서 플러스 금리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딱 둘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더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싸들고 우리나라로 이제 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그럼 달러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조금 환율은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런 데 맞춰가지고서 그러면은 이제 역시 증시에도 아마 3분기 지금 이제 4분기 다 네. 돼가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자금은 숏이 아니라 좀 롱자금? 일단은 채권으로 들어간 건 거의 롱자금이고 네, 그다음에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증시는 사실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사실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자력갱생해라 지금 거의 그 분위기거든요. 네네. 외국인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이렇게 이 비연속적인 이런 네. 불규칙하게 갑자기 확 들어왔다가 갑자기 썰물같이 쫙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네.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연말까지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의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맞아요. 아무래도 지수를 네.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를 손을 안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죠. 우리 네. 폴더블 폰 지금 뭐 플립부터 해서 폴더블 폰 이런 게 대박나죠? 대박이 나가지고 네. 지금 중국에서도 뭐 지금 사전 난리, 예약이 난리. 100만 네. 명이 넘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지금 판매량을 원래 1,600만 대 팔려고 했는데 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증설하자. 그래서 네. 5천만 대로 늘려버리고 네.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여기서 이제 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애플도 폴더블 폰에 2022년쯤 또 그렇죠. 출시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기대감이 반도체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네. 사실 사상 최고가인 96,000원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위협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 네. 거죠. 사실 뭐 점유율부터 해서 지지 그런 라인들이 네네. 다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나갈 것인가 저는 뭐 8만 원 이상이라든가 8만 5천 원 이상 요 8만에서 8만 5천 원이 뚫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네. 상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들 들어온 삼성전자의 자금은 단타? 아 그렇죠. 단기적인 흐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물량뛰기라 그래요. 물량으로 확 불어서 네. 2, 3%딱 뛰기 하고 나오는 게 이 물량뛰기거든요. 전문 2, 3%. 용어로 보면. 음. 그래서 강한 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에 시세를 내면 파는 이 물량뛰기를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수장의 생각도 삼성전자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거는 그냥 물량떼기 그러니까 대규모로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쭉 들어갔다가 들어왔다, 한 2, 3일 안에 바로 쭉 네, 빠질 거라고 빠지죠. 지금 그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일단 지금은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고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네. 이게 재밌는 게 기술주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데는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거든요. 네. 어떻게든 유동성 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다 떨어지고 떨어지는 있죠.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조금 있으면은 유동성의 한계가 곧 온다라고 봐야 되는 아, 거죠. 그래요? 네. 지금 신흥국들 보면 신흥국에서 금을 매입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 매입은? 금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네. 금 증서로 하는 선물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현물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현물하고 선물이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약간의 그 뭐래요? 이걸 베이시스라고 네, 하죠. 베이시스. 베이시스 톡. 차이가 자꾸 네.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그 바젤 3가 이제 개정안 나오고 나가지고 네. 금 증서가 더 이상 금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국채아니면은 이제 그 완전히 최고 그 트리플 A급의 그 담보대출, 담보대출 채권, MBS 쪽으로 이제 네. 다 물려간다는 네.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가는데 지금 이게 지금 씨가 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국채를 찍지 않으면은 네. 이 은행들이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생기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부터 얘기하죠. 제일 많이 사모은 애들이 지금 제일 부실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일본 쪽도 지금 손대기 시작했던데 금. 네, 일본하고 그 신흥국가들 쪽에서 금 매입이 엄청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방향이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일단은 만약에 미국 국채 정확하게 그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네. 이 10월 안에 통과 안 네. 되면은 이 금 러시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금 채굴된 양이 되게 작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그 채굴된 양이 상상 외로 작아요. 네네. 그죠, 선생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채굴량. 지금 채굴량이 지금 좀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이라든가 네. 지금 그 금 나오는 데가 네. 전부 코로나 직격을 맞아가지고 광부들이 지금 광산 문 문 닫았거든요. 닫았죠. 예. 그런데 지금 네. 여기서 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는 금이 돌고 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그렇구나. 야, 의원님, 오늘 제약바이오도 오늘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그널일까요? 그동안 소외된 업종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소외된 업종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이건 뭐 9월에 좀 변화, 그러니까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우리가 트렌드 자체를 바꿔서 생각해야 되나? 이게 9월이거든요. 어떤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약간 이 제약 바이오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네, 네. 게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데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소외당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찾았다 생각이 들고 실적이 의외로 잘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이 코로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잘 팔린다.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빼고서는 끌어올릴 만한 업종이 거의 없어요.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은 이렇다 할 만한 재료와 뉴스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뉴스 만들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 말을 결국 다른 종목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만큼은 뉴스와 함께 풍문, 또 소문 이런 것들로 함께 좀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시그널이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 네. 우리 업종을 다 보면 다 올라왔어. 네, 맞아요. 그동안 못 올라간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순환매를 탈 수 있는 게 그 외국인들은 항상 비싼 거 사질 않아요, 절대. 네. 그러니까 싼 걸 사놓고 시간과의 투자를 하거든요. 외국인 투자 기법이라 봤을 때 제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맞아요. 오늘 동안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가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오늘 그동안 못 올라왔던 오스코텍이라든지 바닥에서 제약주들이 탕탕 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9월 달에도 미국은 어때요? 제약바이오? 미국은 지금 일단은 그 네. 화이자가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네. 부스터샷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10대까지 해가지고서는 허가 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백신이 두 종류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미국 쪽에서 하는 그 mRNA, 메신저 메신저 RNA 네. 방식하고 그 다음에 기존 방식으로 했던 뭐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네. 뭐 얀센이나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향방이 쫙 갈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애들은 이제 미국 거를 밀어주고 다른 쪽은 유럽 거는 이제 막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관련돼 있는 주도 역시 우리나라는 그쪽이 관련해가지고 같이 올라갈 거라 보고 반대쪽은 사실 올라가는 게 약간 좀 약하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좀 약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소차 또 관련주들,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네. 움직여요. 뭐 맞아요. 2차 네. 전지 이야기는 네. 이 저희 방송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네. 유튜브 여기 네. 화수목 할 때부터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네. 드려왔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소외되어 있었고 사실 소외되었으면 그냥 밑으로 쭉 빠지면 되는데 네. 주가가 또 쭉 안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모멘텀이 좀 남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다시 이렇게 또 급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 나오는 이야기들 또 정책 이야기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잖아요. 앞으로 네. 미래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꿈틀꿈틀 거리는 게 또 전기차일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가 맞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조금 꿈틀거렸다고 들어가기엔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들고 있는 자 그러니까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우리 뭐 수소차 충전기, 뭐 네, 충전소,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파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을 미리미리 선점한다면은 그 흐름에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전기차 둘 다 하반기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 9월 달에는 추석 때잖아요. 네, 추석 때 이전에 항상 움직이는 게 정지 테마나 맞아요.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인데. 맞아요. 그죠? 가면 9월 달 전에 항상 대북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 대선이 있을 때는 추석 전에 맨날 정치 테마가 움직였거든요. 네. 또 정책 테마 해가지고, 뭐 오늘 어제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 많이 움직였어요. 예, 그 또 정책 쪽으로 밀어붙이고 또 네. 하나 또 세종시 테마라고 또 움직였어요. 네. 그죠? 예. 그게 찌긋합니다. 예, 예, 세종 테마. 그 최근에 막 강하게 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또 9월 달에도 이런 현상들이 또 다시 반복돼서 움직일까? 어떻게 보세요, 문현준 교수님?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설 테마도 네. 신도시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신도시를 또 많이 만들겠다, 경기도권에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급등한단 말이죠. 또 네네. 인프라 막 갖추겠다. 그럼 네. 또 올라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은 이 전기차 테마들이 급등이 나오고 또 정치 테마들, 우리 정책 테마들이 또 급등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정책 테마들이 급등이 나올 때 수익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몇 프로일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100% 중에서 딱 2% 정도, 한 3% 정도가 낮게 사서 올라올 때 시세 차익을 땡길 것이고 그 나머지 분들은 올라갔을 때 사서 또 물려서 상담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 테마들이 분명 시세 변동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지금 정치 테마나 하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아, 이게 좀 하지 맙시다.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나 정치 테마 관련주 갖고 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벌써 계룡건설 물리에 네. 탈출했네요, 네.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연구 한번 지정민님 쳐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정민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나 정치 테마 갖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아, 맞네요. 네,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연구. 거의 뭐 시동을 네. 걸고 있다가 네, 지금 이제 네. 예.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있죠? 이게 쫙 너무 올라오죠? 많네요. 예, 많죠? 아, 예. 이거는 이 시즌 테마라고 해서 거기다 보면 음. 내년 3월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9월, 10월 달에 막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갖고 맞아요. 계신 분들은 올해 잊지 말고 9월, 10월 달에 지금 최근에 계속 착착 움직여요. 지금 맞아요. 최근에 팔딱팔딱 뛰죠. 살짝살짝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9월, 10월 달까지 수익이 나는 것들은 다 팔고 그다음부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정말 또 그 해가 오기 전에는 또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되 하려지 할 수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절대. 20% 마이너스 중이래요, 지금. 예, 그죠? 예. 아, 그래? 금붕이. 금붕이 예, 예. 20% 마이너스 예. 중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 9월 달, 10월 달 한 번은 팔 기회 줄 거예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어서 그동안 물렸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들 꼭 명심하기 바래요. 자, 우리 미국 시장은 너무 세거든요. 한 번 정도는 빠질 때가 됐는데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봤어요. 일단 답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네. 오늘 이거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멘트를 네. 정리한 게 있는데 네.
다들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매를 맞거든요. 네, 혼나죠. 근데 매를 맞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야, 너 나중에 내가 10대 때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 언제 때리지? 언제 때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대 너 일로 와 한 대 맞아 하고 딱 맞은 거예요. 한 대 딱 맞고 난 다음에 학생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악재 소멸이다. 이제 나 안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계속 맞는 일만 남았는데 어떤 증권가에서든가 이제 경제방송에서는 전부 다 악재 소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악재가 시작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악재 소멸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악재가 소멸되었다고? 그럼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네 하면서 계속 매수세가 따라붙게 되고 추가 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다시 랠리가 펼쳐질 거라는 그 개인들의 기대감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현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오늘 뭐 이야기 다루겠지만 뭐 아프간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리스크들이 많은데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그동안에 꼭 지정학적 리스크가 트리거가 된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장 이번에 보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얼마만큼 시장에 트리거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해주고 좀 알려드린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강세장이기 때문에 악재도 희석되는 시장이냐? 아니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네. 지금 네.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네.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차이가 있겠죠. 예, 예.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거는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네, 떨어져 맞아요.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이거에 분들이 대해 그렇게 가지고 봤을 하죠. 때 그러면은 요걸 일단은 제일 끝에부터 일단은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요 마지막 자료부터 예.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이거 한번 보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내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네. 때 일단은 제일 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발 증시 쇼크가 일단 먼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중국발 증시 쇼크. 네. 예. 왜냐하면 아프간이 지금 현재 네. 이제 이 탈레반을 돌봐줘야 되게 생겼어요. 돈을 주고. 예. 안 그래도 지금 돈 나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돈이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한마디로 미국이 나가면서 오늘 이제 완전히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철수하면서 이제 쉽게 던지기 한 거죠. 네. 이제 네가 해라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야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탈레반한테 중국이 돈을 자꾸 주게 되면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딱 이게 뭔가가 이게 좀 이제 뭔가 터지는 게 생기죠 분명히. 그러면 그때가 이제 중국발 증시 쇼크 한 번 더 크게 오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흔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보다는 이 증시는 중국 중국발. 쪽에서 그러면 중국 쪽은 더 조정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을 있어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3천 깨지나요? 제가 볼 때는 3천 깨졌다가 올라올 거예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은 깨졌다는 올라올 겁니다. 예. 그게 찬스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찬스인데 예. 조금 더 봐야 이거는 조금 봐야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찬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2천까지는 저는 보고는 있어요. 2천이요? 예. 2천까지 좀. 왜냐하면 지금 네. 그 밀려있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그럼 중국이 만약에 2천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빠질까요? 우리나라 환산했을 때. 상당히 많이 빠질 많이 거라고. 빠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라고 하시죠? 맞아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상당히 이게 많이 잘못하면 빠져요.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헷갈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좀 강하거든요. 빠진다 네. 빠져도 안 빠지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뭐 개인이 받든 외국인이 받든 어쨌든 주식시장은 지금 3,000포인트 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트리거가 뭐냐? 한 번은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스토리를 봤을 때 한 번은 급락이 나왔다 가는 경우가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올 거고 언제 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네. 이게 지금 벌써 유동성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2년 다 돼가요. 그죠? 이 최대장 랠리를 피지고 있는데 이 트리거가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잘 관찰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정보 분석만이 살 길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 정보라는 건 뉴스인 거거든요. 여러분 뉴스의 크기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암묵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 뉴스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보면 이게 트리거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지정학적 네. 리스크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서부장님은 생각 어떠세요? 지금. 저도 일단 이걸로 해서 갔는데 이게 네. 이제 미국을 건드린 것보다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주변 러시아 네. 쪽을 건드릴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요 지도를 보고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면 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요게 이제 MT는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중국이 네. 이제 현재 1대1로를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 나라를 꼽은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음. 이란,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나라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남중국해하고 이제 그 싱가포르 쪽으로는 이제 완전히 막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려 그러니까 그럼 스웨즈 운하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요 4나라를 통해 가지고 육로로 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프간에다가 실컷 좋건 지금 돈을 줘야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여기에서 돈 줘야 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라 완전히 도른자. 네. 도른자가 그것도 셋이나 있어요 지금. 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딸린 입이 많다 네. 이거네요. 네. 지금. 딸린 입이 많아요. 딸린 입이 많아요. 이게. 갑자기 탈레반. 늘어났어요 또 이게. 네. 네. 근데 뭐 누구냐? 첫째 탈레반. 네. 얘네들은 이제 사이비인데 그 네. 미친놈이 이게 사이비가 총을 무서워요. 들었어. 네. 총 들었죠. 애들. 총을 들은 진짜 사이비예요. 무서워요. 네, 무서운 네. 애들이죠. 네. 총을 들은 사이비예요 실제로. 함도 많이 길었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 이슬람 중에서 그 사이비 이슬람이라 가지고 네. 총을 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네. 무서운 애들이고 네. 그다음 그래도 얘들은 돈만 좀 조용해져요. 네. 다음 알카에다. 얘네들은 원래 옛날부터 미국이랑 친구였어. 네. 원래는 빈라덴이 일단은 그 뭐냐 아프간이 소련하고 싸울 때 그 당시에는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미국이랑 원수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얘네도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S. 네, IS. 뭐 얘는 말은 얘는 이슬람이라 그러는데 이슬람은 응. 그런 거 말고 그냥 장난 아니잖아요. 아예 테러의 거의 뭐 네. 주범 끝판왕. 그냥 상황이죠. 그냥 사람을 그냥. 그냥 일단은 야 그냥, 일단 야 일단 네. 불질러라. 예. 아. 그거예요, 그거예요. 맞아. 완전히 전부 다 일단 불질러라 아니면 잘라라 뭐 이거니까. 네. 이 어릴 적이 도른자 세지가 지금 이 아프간에 다 모여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진정을 시키려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일단 그쵸. 미국이 지금까지 1년에 750억 달러를 네. 20년을 줬으니까 1조 5천억 달러를 지금까지 퍼본 거예요. 네, 네. 엄청나게 퍼붓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줬으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도 야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절하고 지금 오늘부로 다 나온 거죠. 깔끔하게 오늘부터 딱. 네. 오늘부터 네. 오늘까지만 자 네. 끝 이러고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얘네들 이 도른자 셋이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야 돈 주라 내가 도와줄게. 네. 그쵸. 예.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히토리하고 그거 리튬 줄 테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리튬이랑 히토리를 줄 테니까, 테니 예, 맞죠. 너희들 나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아. 이제 돈 달라고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열심히 지금 축판 네.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다 그러면 이제 도로 깔고 전선 깔고 그렇죠. 뭐 아무튼 뭐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차관을 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1대1 할 때 차관 주고서는 해먹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차관을 주면은 안 갚기로 소문난 애들이에요. 네. 알카에다부터가. 네. 예. 그러니 이거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안 주면은 신장위로 가가지고 거기 지금 뭐가 많이 있냐면은 풍력 발전하고 저기 태양광 발전하는 공장들 잔뜩 있는데 네. 네. 그거 전부 다 이제 테러 빵빵 터트리고 이제 막 불 지르고서 애들한테 무기 나눠주고서는 일어나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은 돈 안 주면 일단은 테러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는 어쩔 네. 수 없이 뜯기게 되네요. 네, 예. 뜯겨요. 예. 아. 뜯기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이제 이전에 그 미군사 발적에 그 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 그 연간 단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 김성규 소장님이 이쪽 계통의 그 중동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쪽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해박하세요. 네, 이런 그 데에서. 엄청 이쪽에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박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질적인 내용으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복 받으신 겁니다. 꼭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으면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식시장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고점일 때는 그 트리거가 뭘까인지 우리가 항상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 오늘 종목 중에서 우리 비교해보면 오늘 뭐 급락한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24%가 빠졌던 종목이 있었죠. 오늘 라파스. 라파스죠? 라파스. 예, 예. 아. 이렇게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라파스 이렇게 된다고 고점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이렇게 말도 안 봐봐요. 되는 됐습니다. 모양이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불꽃이 됐습니다. 예, 그냥 봐봐. 이거 한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트리거가 뭐냐? 이거 봐, 이거 무섭단 말이에요. 그냥 그동안 올린 거를 한 방에 끝내버렸거든요. 이렇게. 아무런 신호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트리거나 뭐 알지 못한 악재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점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떨어져도 손색이 없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확 밀릴 수 있는 트리거들을 우리가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마 저는 미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우리 소장님을 초대했는데 이분이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을 들 수 없는 그 기회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지금 경청해서 들을 거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들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옛날에 탈레반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벌었는지 네. 20년 동안 어떻게 얘네들이 버텼느냐 음. 가끔씩 이제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깔라 먹었습니다, 돈을. 네. 갈라 먹은 것부터 아주 그냥 그 끝내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갈라 먹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방법 뭐냐? 미군이 어디 이제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네. 일단은 주둔하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도로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네. 그러면 길 땅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업자들이 이제 거기다가 막 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 한 업자가 선정이 돼요. 예. 그런데 일하는 애들은 노동자들은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가지고 하면은 야, 너 일하자 그러면 얘들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당신 여기 있고 우리가 가서 일할게. 사진만 찍어오면 되니까 사진 찍고 그들 당신들은 여기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다 보면 좀 있다 보면 야 사진 야 길 다 만들었으니까 가서 사진 찍자. 그래 가서 사진을 딱 찍어요. 멋있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사진을 찍고 서류를 만들어 주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미군 부대에서. 네. 그럼 이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노동자들한테 나눠주면 이 돈을 받고 이제 얘들이 또 나눠주죠. 다시. 네. 그 이제 반은 자기들이 먹고 반은 한 탈레반에 가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게 진짜 건설을 안 했는데 사진만 찍어 보내면 건설은 했지요. 아 하고 사진 찍어 보내는 거예요. 건설하고 사진 찍어 보내요. 네. 아, 그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한 서너 달 있다 보면 이제 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탈레반 애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이 딱 제비를 뽑으면은 걔가 이제 조끼를 하나 입고 아편을 쭉 마신 다음에 아편이 많거든요. 네. 그 동네 예. 쭉 맞고 가가지고 땡겨요. 그래서 네. 불꽃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도로가 이제 박살나죠. 박살,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그 발주해야 되죠. 예. 그럼 도로 공사를 다시 발주하죠. 그럼 네. 이제 또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공사하는 분이 가가지고 이게 이제 무한 방법으로. 아 자기들이 망가뜨리고 다시 공사하고 네. 망가뜨리고 망가뜨리고 공사하고, 예. 네. 아. 그걸 20년을 해요. 지금까지. 야. 그럼 이게 이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이든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지금 진짜 어렵죠. 예, 이게 진짜 왜 그러냐 인프라 투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영향을 줄지 않을까요? 지금 뭐 바이든 뭐 탄핵이다 뭐다 지금 어수선한 시기인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이든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요? 이 여기에 이게 대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다음에 이제 네. 여기에 나오는 요 슬라이드를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네. 일단은 한마디로 지금 진퇴양난 네. 딱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뺐긴 뺐는데 너무 잘못된 시기에 뺐다.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탈레반한테 완전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뭐 탄핵하자 뭐 이래 가지고서 말 많죠. 예. 말 많고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통과는 안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상원까지 가야 되는데 상원들이 상원이 그렇죠. 좀 보수적이라 네. 가지고 에야만 그래도 그렇지 뽑아놓고 8개월 만에 자르기는 뭘 잘라 네.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 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 내년 중간 선거는 아마 공화당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번 건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래요? 부분은. 그럼 이게 지금 주가의 영향은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일단 방산업체들이 우선은 타격 받겠죠. 미국 네. 쪽에. 그렇죠. 미국의 방산업계들 좀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IT 기업들이 좀 타격 받습니다. 그게 또 연관이 있나요? 네. 왜 어째서 연관이 돼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연관의 관계를 네. 우리가 풀라기도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IT 기업들 네. 뭐 핀테크 그 테크 기업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네. 미군의 그 군 자산들 중에 상당수가 이 IT 기업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아, 가령 그럴 수 이제 있죠. 예. 가령 이제 뭐 예. 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그 이제 우주 자산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다 이 인터넷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일로 20년 동안 어떻게 네. 보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미국 내 기업들도 이걸로 어느 정도 먹고 살았는데 네. 이제 이게 하나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우습지만 네. 이제 이 IT 기업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좀 하락으로 갈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이제 뭐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맞아요. 구글이 네. 이제 오늘부터 이 소송이 들어가는데 네. 네. 여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이슈가 되니까 이 IT 기업들도 역시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네. 뭐냐면은 이제 네. 보험회사들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보험회사요. 예. 왜냐하면 20년 동안 해가지고 저기서 네. 상위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거 연결고리가 되네요. 네. 네, 보험가의 비용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군인이 아니라 PMC를 가지고서는 이제 용병들이 네. 많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죠. 용병들도 원래 이제 그 보험을 아주 비싸게 넣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끝났으니 이쪽도 밥줄이 이제 떨어졌다고 보셔야 그렇구나. 또 되는 그렇게 거죠.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큰 이제 고객을 네. 잃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면 사이트 그 내 관련된 보험회사들도 좀 많이 어.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생기고 수 있겠구나.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미군이 다시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려고 네. 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네. 됐냐? 나는 미군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 간다. 해놓고 네. 이제 그냥 껍데기만 있던 유엔을 다시 이제 다시. 돈 집어넣고 네. 살려야죠. 아, 이제 깜깜하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간다. 네. 그래요? 그럼 뭐 주가에는 호재가 있는 건가요? 그 지금 이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는 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좋아. 그럼 여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럼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가 영향. 다시 들어갔을 때는 주가에는 방산주 빼고는 당장은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미 네. 다른 악재들이 이제 덮쳐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그 IT 기업들은 일단 이걸 네. 푸느라 더 정신이 없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은 다시 네. 또 이제 가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일반적인 그 상해 보험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배상 금액이 높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그렇게 되니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또 그만큼 돈을 또 적립을 해놔야 되고 해서 이런 것도 좀 골치 아픈 이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정유사들이 또 다시 이제 박수 쳐야죠. 네. 지금 일단은 기름 때문에 때문에. 하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네. 또 안 그래도 힘든데 악재가 생겼지만 네.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전 세계에다가 PKO한테 파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 정유사들이 이제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구나. 모멘텀이 생기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뭐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 아무런 영향 없나요? 현재 제가 네. 볼 때 가장 큰 거는 이제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끼어가지고 또 네. 이제 여기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2차 전지 쪽으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게 아니면은 대신에 이제 반대로 반도체, 그다음 원자재, 해운, 그다음에 유화 쪽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아프간은 비록 내륙국까지만은 네. 이게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그 해운들 특히 예. 이제 컨테이너선을 위주로 하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더 많이 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컨테이너 때문에 지금 문제이긴 한데 네. 벌크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냥 일반 해운 쪽에 운임들 그다음에 정착돼 맞아요. 있는 뭐 그런 관련주 주들이 앞으로도 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예, 물류 먼저 쪽에도 해상 물류 쪽에도 해운 물류 쪽에도 큰 영향이 있나요? 사실 이제 그 예.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IS 애들이 예. 동남아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걔들이 복잡하네요, 애들이. 얘들이 만약에 머리 복잡한지. 얘들이 작심하고 네. 싱가포르 근처나 아니면 이제 네. 파키스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네. 한 푼만 주고 가시오 이러고서는 총 들이밀었을 때 이거 네.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종종에. 근데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 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런 리스크는 어떨까요? 한 번 이야기 나왔는데 음. 사라졌는데 지금 네. 미국 부도설 한 번 네. 나왔잖아요. 네. 부채 상환.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도 공화당 진행 쪽에서 안 중이에요? 된다. 네. 안 할 거다 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지금 11월에 리스크로 네, 있어요. 작용하지 그거. 않을까. 엄청 큰 리스크인데 앨런이 자꾸 얘기를 하는 내용 중에 네. 하나가 예. 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다 묻혀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네. 그 지금까지 민주당이 네. 거의 이 부채 상환 때문에 셧다운을 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없. 음. 이제 미국 역사상 이 부채 상환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우고 가장 셧다운을 많이 한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제일 많이 네, 많이 그랬어요. 했어요. 네. 그가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셧다운 네. 예전에 네. 길게 했죠. 네. 네. 그냥 뭐 만들면 야 문 닫아 이럴 거 셧다운 내려 그러면 진짜로 셧다운을 일단 했죠. 내려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4년 동안에 민주당이 한
대통령 한 서너 번 할 때 그 쓸 돈을 다 썼어요. 그래요?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야 좀 올리자라고 옐런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 반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겁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예. 야 이거 올려줬다가 이거 진짜로 이거 이제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이제 있지요. 이제 있지. 그게 들기 들기 시작한 시작한 거죠.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못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10월까지 안 되면 진짜로 야 이거 진짜 샷다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옐런하고 그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샷다는 못 내리고 예.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그 지원금을 못 주고 아마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부채 갚는 쪽으로 가면서 가기 때문에 10월 전후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주나요? 그거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좀 많이 주나요? 아니면 깊게 들어오나요? 아니면 짧게 들어오나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있는 그 연준 FOMC하고 같이 맞물리면은 좀 세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예, 9월달에 그렇죠. FOMC하고 맞물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보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네, 우리 지금 그게- 추석 연휴까지 있으니까는 지금 준비할 시간 정말 짧거든요. 짧죠.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없어. 왜 그러면 거래일 수가 기껏해야 쉬는 날이 없으면 20일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일주일을 빼버리니까 별로 없어요. 네. 9월달에는 그렇게 따져보면 거래일 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볼 때는 10월, 11월, 12월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있고 테이퍼링 뭐 역시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나요? 지금은 저는 일단 그 시점은 사실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네. 사실 모두가 다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항상 뒤통수를 때리는 사태가 있죠. 왔잖아요. 예, 그렇죠. 네. 항상.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랬어요. 맞아요. 아무렇지 않을 때 있을 때 네. 그냥 강하게 왔죠.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설 이렇게 끝나고 예, 설 끝나고 바로요 그냥. 예. 펑나게 나왔죠. 예, 갑자기. 네. 끝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그 휴식 기간을 많이 취할 때 항상 그런 일들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게 맞을 거야. 일단은 무조건 하고 현금 비중을 일단 높이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근데 지금 현금 비중 막 높이라면 욕해요 사람들이. 안 네. 높여도 된다는 분들도 굉장히 예, 많아요. 많잖아요. 예, 막 욕해. 네.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종목 승인 난 거 팔고 하는데 왜 이 강세장에서 몇 년 만에 오는 상황에서 왜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포인트를 어디서 잡느냐라고 했을 때는 안정적 리스크 관리 쪽에 포인트를 만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걸 원치 않은 사람들한테 힌트를 주는 것도 또한 우리 방법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시점을 어느 트리거를 잡아야 트리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트리거라고 보세요? 그럼 9월, 10월 달 뭐 그 가장 소장님이 보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뉴스페퍼랑 이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트리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걸 전제하고 네, 그래 일단 개인적인 말씀- 의견인 거예요. 참고하는 건 일단 사항이고. 예. 말씀드리자면은 네. 첫째 네.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추석. 그때 FOMC가 이제 나오죠. 네, FOMC도 있죠. FOMC가 나오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 미국 상원 의원들도 네. 어찌 됐든 경기 부양책이 됐든지 아니면은 네. 부채 상환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만약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일단은 김이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압력솥에서 김이 좀 빠져가지고 빠지, 예. 이제 폭발의 위험은 줄어드는 거죠. 예. 그 경우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부채 한도를 상향을 상향, 해주는데 상향은 해주는데 정말로 이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만큼 못 올려준다. 우리 네. 그만큼 못 못 올려주고 해주겠다. 반 절반 아니면 그 이하까지 정도밖에 우리가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서 싸우다가 만약에 그거라도 좋으니 해주세요. 그러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나마 약간의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네. 거기서 만약 여기 안 된다. 그럼 이제 두 개 같이 물리면 그때는 이제 진짜 조정 들어가겠죠. 그래. 그좀 세게 들어온다 그때는. 그때는 세게 들어올 겁니다. 인프라 투자가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밀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만약에 안 되거나 딜레이 될 경우에도 영향을 주나요? 이 경우에는 제일 네.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그
일단 미국 국채가 나와줘야지만 네. 이게 안정적으로 네. 은행들의 일단 배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이걸 아주 안전자산으로 자산으로, BIS를 네. 맞춰줘야 되는데 맞을 수밖에 지금 없죠. BIS를 맞추는데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네, 사실상.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걸 못 맞춘다. 일단은 국채 아니면은 달러밖에는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둘 다 없다. 그러면은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 10년에서 15년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단체로 은행들이 파산하는 네. 경우가 종종 생겨왔단 예, 말인데. 그 있었죠. 예. 근데 이게 한번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요? 미국은 그게 네. 한번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게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 한국은행도 그렇지만은 다른 그 대형 우리나라 이제 1금융권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금 제일 안전 자산을 지금 끌어모으는데 최대한 힘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모든 대출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예, 사실은 지금 많이 중단됐잖아요. 다 중단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많이 크거든요. 네. 예. 왜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출을 자꾸 늘려줬다가는 나중에 자기들이 자본 비율 못 맞추면은 이게 그 면허 시기에서 은행 면허가 갱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영업이 안 되는 안 거니까. 되는 거죠. 예. 돈 내놔라고 사람들 네. 몰려가고. 그렇죠.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맞추기 해 가지고서는 시장에서는 좀 아무리 그걸 대출을 요구해도 결국은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금수님이 얘기하네요. 물타기 다 해서 현금이 없어요. 저런 분들이 네. 있긴 있죠. 예. 네. 선결도 못 하겠고. 맞아요. 그건 선결이라는 건 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 난 거부터 팔면 되는데 수익 맞아요. 난 걸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걸 팔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거고 수익 난 거를 팔았을 경우 현금이 생기는 건데 좀 지고 맞아요.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한 번은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 트리거가 여기까지 막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과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이 금리 인상이 네. 되게 지금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머리 아프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파월 의장이 네.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예. 완전 테이퍼링은 할 건데 금리 금리 인상은 인상은 안 할 나중에. 거야. 예, 그죠. 이게 나중에 말도 안 한다. 되는 이게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고 립 서비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더 봉급쟁이를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니 근데 연준은 네. 그렇게 앞에서 말을 해놓고 며칠 또는 몇 달 지나면 말 바꾸는 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렇게 약간 밑밥 깔아놓고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한데 하지. 정말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실행하려 그러면은 제가 네. 볼 때는 분명히 스탠딩 레포하고 스탠딩 역 레포 예.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은행들한테 하루짜리 이자 받는 네. 그 단기 레포. 그 초단기 예, 이자를 받는 예, 그 이 돈 빌려주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돈하고 그다음 채권 예, 빌려주는 거를 예. 무제한 한도로 놓고 예, 너네가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빌려줄 테니까 예. 일단은 하루만 빌려가지고 써라. 이거를 아마 이제 거의 상설로 둘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나는 계속 자산은 매입한다. 자산 매입 줄이고 일단 해가지고 이제 돈은 자꾸 수거해서 네. 소각한다. 소각. 이제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의 영향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 달러가 귀해지게 조금씩 네. 이제 달러는 줄어드니까 결국은 그렇죠. 나중에 네. 되면 환율은 올라가고 예.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 외국인들.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은 이제 네. 보고서는 어느 정도 돈 벌었다 싶으면 이제 딱 던지고 나가고. 던지고 나가는 거죠. 예.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예. 맞아요. 뭐 옛날부터 네. 똑같았던 행태인 거잖아요, 외국인들의. 네.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고. 네. 예. 그러면 그러면 뮤런님 멘토님 보고 지금 미국 시장과 글로벌 증시를 잠깐 체크를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어떤 방법을 지금부터는 만들어 가야 되나?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면 네. 이제 10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 남았거든요. 맞아요. 거기다 9월은 거의 거래일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은 하반기 이를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저의 네. 관점을 작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네.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내용들이 예. 사실 이제 김성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런 것들 다 내포하고 있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지정학생 리스크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를 다들 소유하려고 하지 원화를 네. 소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음. 지금 달러가 앞으로 귀해질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속도가 이게 낮아지는 속도보다 높아지는 속도가 더 높을 거라고 보는 음.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라갈 이유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음. 증시는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이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려갈 일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들 코로나 공포만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작년 3월 장만 생각하니까 모든 종목이 진짜 막 1000개 종목 중에서 900 종목이 빠지고 900 종목 중에서 막 10% 이상 빠지는 게 400개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폭락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들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과 이러한 요소들을 같이 안고 내려가는 장세는 하락 장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폭락 장세 아니거든요. 하락 장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나왔던 그 2년 동안의 하락인 거죠. 근데 그 하락 장세에서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많이 내고. 근데 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날까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려가는 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제약 바이오부터 해서 뭐 전기차 이런 기업들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귀리 가격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거기다가 식음료 가격도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한 식음료 관련주들은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종목이 뭐 시장이 막 박살나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갈 놈은 간다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을 빨리 시급히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절을 무서워하시는데 손절 무서워하지 마시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본전 근처에 온 종목 또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정리를 하세요. 이게 더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 발짝 나간 다음에 다시 그 종목을 또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그 종목을 내가 사도 되는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분석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모멘텀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모든 이야기 들으면 지금 채팅도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다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겁먹으라고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냐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은 얼마큼 수익을 갖고 맞아요. 찾아보고 못 올라간 업종으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말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을 다 팔아내는 게 아니라 수익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일부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목을 사자 이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 막 급락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은 조정을 줄 겁니다. 당연히 조정이 있어요. 또 상승도 있고 조정을 줄 때 올라간 종목이 먼저 빠질 수 있으니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는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 밑에 안 올라온 것들이 시장이 빠져 올라갈 수 있는 순환매가 사이클을 탄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내일부터 내일부터 급락 나오는데 큰일 났다. 김성균 소장님이 난리 났대. 기자 박살 것 같아. 큰일 났다. 막 멍들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보면 막 계좌 전쟁 날 듯 막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떤 분들한테 포인트를 맞춰놓고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이게 뭉뚱거려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정말 초등학교 아이처럼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에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얘기 폭락이 아니고 맞아요. 시장에 조정을 줄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자. 재편이란 거는 뭐냐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수익을 얼마큼 챙겨놓고 떨어진 종목을 사면 떨어져서 업종의 순환매가 들어올 때 그 종목을 사면 시장이 빠져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거를 왜 극단적으로 이게 알겠죠? 이제 날이 네. 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네. 겨울이 온다니까 아이고 여름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 이런 그래.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그죠? 그거 아닌데.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트리거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리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장에 빠질 만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 이 종목의 팩트거든요. 이 팩트, 이 크기. 이게 조그만 게 되게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큰 게 조그맣게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올라가는 있는 상태니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언제 어떻게 시장이 빠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위에 있을 때 오늘 라파스라는 종목이 뭐 거의 뭐 하한가까지 나왔듯이 좋은 이야기 나와서 빠졌어요. 예, 그냥 막, 그 악재, 막 진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급락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료 소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끌어올린 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올라간 것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런 그 브리핑들, 뉴스에 대한 팩트들을 잘 보고 우리가 지금은 현 시점에서 한번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규? 일단은 지금 그 네.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일단은 실적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배신을 안 해요. 네, 배신 안 쳐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적이 배신을 안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설사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단기간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로 다 찾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얘가 바로 나를 살려주거나 혹은 나를 정말 기쁘게 해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조정이 온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야 그러면 다 탈출해야 돼 뭐 이건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 분석을 잘하는 거죠. 업종 분석과 그 종목 분석을 잘해서 시장에 조정 오더라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올라올 경우가 많으니 그 업종을 찾자. 네. 그 대신에 백그라운드는 뭐냐 실적이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 얘기한 게 글로벌 증시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돼도 되니 우리가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실적이 잡혀주는 업종에 메리트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네. 결국은 우현주 멘토님은 똑같은 네, 생각이죠. 생각이죠. 예. 일단 지금 아까 이제 김영구 멘토님 말씀대로 트리거라고 말씀을 표현을 네. 많이 주셨는데 이제 내려갈 만한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네. 앞차, 옆차, 뒤차 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가 약간 조는 것 같이 약간 왼쪽, 오른쪽 가면 저 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저 차를 피하려다가 앞차가 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내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저 차도 밟았고 내가 브레이크 잘 밟았지만 뒷차가 나를 밟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 어떤 것들이 내 주변에 지금 처해졌는지 상황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뭐 탈레반 이야기 나오고 아프가니스탄 뭐 좀 미국도 지금 부도 나온다, 부도가 안 나온다도 경기 부양책 안 쓸 수 있다 이러면 폭락 나옵니다, 다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어떤 이슈 때문에 뭐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은 나올 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시장이 왜 이렇게 빠져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계좌 있는 종목 다 박살날 겁니다, 파세요, 인버스 사세요, 이런 느낌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비아나님이 너무 어렵네요라고 하네요. 재료가 있는 거면 홀딩, 이거 없는 건 본전에 매도하자. 여의지나지. 맞아요. 재료가 네, 있는 맞아요. 거는 홀딩하면 되고 재가 없는 거 팔면 돼. 맞아요. 예, 그게 대응에 대한 방법이고, 주식은 어쨌든 기다림. 누구죠? 관리하는 여자님께서 채팅을, 주식은 어쨌든 기다림. 맞아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거의 우리나라가 다 올라와. 맞아요. 예, 그냥 어디 시간만 주면 거의 다 올라가요. 맞아요. 제가 분석을 한 적이, 통계를 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종목 쌀데기 없는 거 말고 70%는 시간 지나면 다 제자리 갖다 놔요. 결국 그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왔다 예, 갔다 그 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그렇게 돌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 9월을 우리가 대비하는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해요. 자, 글로벌 증시 많이 하거든요. 분들 해외 주식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예. 미국 시장 어떻게 우리가 9월을 대비하면 될까요? 지금 소장님. 일단은 그 러셀 2000 지수 많이 보시죠. 일단은 네. 그 중소기업 중에서 스몰캡들 많이 네, 나오는 네. 그 지수로 나오고 있는데 러셀 네. 지수에서 일단은 구성하는 것들 중에 네. 이제 조금 작으면서 일단 실적 종류들을 찾는 게 우선 첫째. 네. 우선 그걸로 가야 되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체적인 실물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물 경기 일단은 의식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쨌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경기 방어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실적 좋은 것들을 일단 찾아가지고서는 가는 게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는데 유틸리티, 특히 이제 수도 관련된 것들 유틸리티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물이 심각해집니다. 물 사태. 예, 특히 우리나라도 올해가- 터졌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뭄이 이렇게까지 터진 적이 없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틸리티는 더 많은 그 아웃퍼폼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부분을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물론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그런 그 전력 관련주들 이쪽으로 역시 이제 같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현재 멘토님 9월 전략 한번 주세요. 네, 일단 뭐 좋아요를 좀 늘려주실까요? 지금 1600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좋아요로. 너무 없죠? 한번 늘려주시고, 네. 그리고 차나리님하고 행복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돼가지고. 네. 자, 일단 9월
전략 사실 네. 이제 추석이 꼈어요. 네, 맞죠. 추석이 껴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요. 명절 전후로 크게 요동쳤던 시장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재미가 없고 9월달 이제 추석 되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네. 돈을 빼야 되겠다 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음.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쉬지만 다른 국가들은 또 증시가 흘러가고 또 전 세계 정치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악재가 갑자기 추석 끝나고 나와서 갑자기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추석 끝나고 난 날 반대는 없습니까? 좋았던 경우는 없습니까? 물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질 내용보다는 갑작스럽게 안 좋은 내용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문제라고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문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9월 한 달이라기보다는 이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고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부터 주가가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도 반등이 셌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본전 나오는 종목들 또는 손실권에 들어간 종목들을 과감하게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특히나 적자가 나는 기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런 걸 정리하셔서 현금화를 시켜놓고 아까 김성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기업이 떨어졌으면은 더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지금 반등장에서 마련하자. 그래서 9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못했어요. 문현지 멘토말 들을 걸요 하셨던 후회하셨던 분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9월 달에 조금 정리하는 관점으로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9월달 업종을 잘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메리트 있는 그 업종을 우리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딱 제약바이오. 제가 볼 때 네. 9월달, 10월달, 11월달은 제약바이오 사이클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셀트리온이니까 셀트리온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삼형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현진 멘토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음식료 쪽, 이쪽은 계속 네. 가져가야 돼요. 음식료 쪽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먹거리 관련주, 그러니까 의식주 관련주라고 보면 돼요. 입고 맞아요. 먹고 사는 의식주 관련주를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봐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한 얘기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도 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주식의 방법이다. 그다음에 일부 현금화도 갖고 있는 것도 또 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론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극단적인 선택 고 다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냥 고 스톱 안 돼. 막 이런 그냥 못 먹어도 그냥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점잖게 보면 현금도 겸손한 거예요. 현금은 정말 겸손한 거 아니에요? 현금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정세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현금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봐야 되는 거는 딱 정해져 있다. 제약바이오, 의식주 관련주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사는 것들 건설 쪽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오늘 글로벌 증시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잘 봤어요. 그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를 잘 봤고요. 좀 못다한 게 있어서 오늘 문현진 멘토님이 자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9시부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대한 아까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막 네. 급락이 나와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9시부터 1시간 동안 문현지 멘토님이 자 2부 못다한 이야기를 홈페이지에서 무료 방송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 www.sctv.co.kr 네이버에 주식 챔피언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이쪽에 들어와서 나머지 못다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시청을 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될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바로 홈페이지로 지금 열려 있나요? 네, 지금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죠. 예, 네. 지금 문현진 멘토님이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나머지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 9월 전략 그런 방법들은 우리 2부에서 또 진행할 거니까요. 지금 다시 옮겨서 주식체프 홈페이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리포터 털기 있습니다. 네. 종목 털기 있으니까 내일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늦게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 감사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